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이렇게 실시되는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세미나 패널 토론회 자장을 맡은 방금 소개받은 호남대학교 이양원 교수입니다. 항상 이렇게 세미나를 오면은 참 새로운 것을 갖다가 많이 얻어가 가지고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면서 인문학을 갖다가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최근 개인적으로는 그 노자의 도덕경을 갖다가 좀 보고 있는데, 좀 오늘 또 그 구절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 그 노자 도덕경 이렇게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도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진짜 진정한 도는 아니고, 이름이 그럴듯하게 붙여졌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이름은 아니다, 이런 뜻인데, 오늘 여기 와서도 리빙랩, 플랫폼, 이런 막 용어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는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무엇을 갖다 공부를 해가지고서 어떤 단어랄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출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장명한 그 이름을 가지고서부터 우리가 사고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빙랩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리빙랩이 뭐지? 결국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사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플랫폼도 마찬가지.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 구축, 이렇게 되는데, 그럼 플랫폼이 뭔가 해가지고서 하는데, 과연 그 이름이 진정한 그것을 의미하는가? 명가명, 비상명. 이게 노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또 이게 세미나 우리가 제목이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세미나입니다. 근데 과연 제가 봤을 때 리빙랩이라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활성화, 왜 이것이 또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름 그 자체가 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진정한 것을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BC 한 400~500년 전에 노자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그 새로운 용어나 또는 이런 리빙랩에 대한 어떤 그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지적하거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코멘트 이런 것들을 하실 패널 세 분을 갖다가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세 분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요. 그럼 일단은 패널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윤재정 팀장님이 참석하셨고요. 전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서호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형호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제 패널 토론은 일단은 패널 위원님들의 의견을 갖다가 들어보고,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서 발표자들께서 답변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한번 질문도 받아보는 이런 순서로 해 가지고서 약 한 4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패널이신 윤재정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윤재정입니다. 오늘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리빙랩 세미나에 이렇게 패널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가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발제를 해주신 그 SOS 랩에 대해서 그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협의회 조관현 팀장님의 지역 기술 포용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발제에서 여러 가지 공감 가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리빙랩의 어떤 그 흐름 플로우 차트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문제를 가치로 그리고 또 실패를 DBY에서 자산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빙랩에 지향하는 목표 그 다음에 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로봇이 대변하고 있는 물리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대변하고 있는 전자기술 그리고 이제 안녕, 안심, 안전이라고 하는 바이오 기술이 합쳐진 하나의 혁명적인 어떤 사회 흐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에 의한 디지털 기술로서 지능화 혁명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역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가능성도 좀 있겠다 하는 부분도 한번 봤고요. 더불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툴로서 과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어떤 툴도 되겠지만은 한계도 있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또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하고 연결짓고 해결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전부 다 하나로 우리 지역사회 문제 뭐 문제냐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문제의 정의 이것이 어떤 하나의 핵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뭐가 문제인가 했을 때에 그 문제의 어떤 가치나 순서 이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문제가 가치화됐을 때에 의미가 있는가에 아마 그 문제의 중요성이나 문제의 어떤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전남의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한 그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지원 사업은 정말 많은데 우리 지원하는 기업의 제품들은 퀄리티가 최하위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 그 문제가 무엇일까를 보면 아까 처음에 그 발표해 주셨던 조관현 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문제 의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번을 통해서 보면서 지역사회 문제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소프트웨어가 해결할 수가 없고요. 저출산, 그다음에 가난, 빈곤을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 문제가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가능성을 봤는데 인문학, 사회과학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툴로서 어떤 과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첫 번째 선구자로서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협업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학문의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OS 랩이
전자기술,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물리기술, 바이오 기술이 협업해서 더 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 사회과학 또 인문학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리더십이 또한 참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질문도 계속 이어서 해버릴까요? 네, 질문을 그러면은 관심 있는 부분에 과학 분야의 조관현 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OS랩,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 수요자 어떤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실체화하고 구체화할 텐데 소통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통으로 세련되게 일반 시민과 과학자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리빙랩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차별성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리빙랩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대한민국 전역에 또는 세계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소호철 교수님의 패널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전남대학교의 서우철입니다. 먼저 조관현 팀장님, 그리고 임동석 교수님, 오성현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임동석 교수님의 사례를 조금 관심 있게 보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른 사례들도 항상 궁금하게 봤던 부분이라서 관심 있게 다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면은 수능이라고 합니다. 수능 때가 되면은 항상 나오는 뉴스가 꽃샘추위가 온다, 그래서 올해는 수험생이 몇만 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마 올해는 조금 새로운 내용들이 몇 가지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얘기가 나올 게 아마 학령인구 역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올해 수험생들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적은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아까 임동석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소멸 이것과 함께 대학가에서는 대학의 소멸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원에 있는 서남대를 비롯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대학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을 넓히자, 재직자라든지 이런 평생교육 형태로 조금 더 확대하는 형태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대학들이 기존에 이제 연구와 인재 양성에만 모범을 놨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도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링크플러스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혁신 플랫폼, 그리고 대학혁신 지원 사업과 국립대 육성 사업들, 대부분의 사업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관련된 사업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석박사 인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하는 BK 사업마저도 지역사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올해부터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이 적극적으로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무엇으로 할 거냐? 많은 대학들이 고민하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리빙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리고 뭐 부산, 대구, 대전이라든지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는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리빙랩을 아까 조관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SOLS 랩 중에서도 일부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대학교들이 실제로 결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임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뭐 임동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썸썸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함께 그러니까 오성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회혁신 의제를 통해서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 생태 공동체를 운영한다라든지 아니면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공예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리빙랩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학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토론 맨 앞에서 이현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을 하는 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해서 이거를 리빙랩이라고 어디까지를 리빙랩이라고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리빙랩이 아니고 다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다는 것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발굴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 여기는 그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노대동이 왜 어떻게 되냐면 노인이 대접받는 동네라고 해서 노대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답니다.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을 노대동 지금 딱 우리가 거기에 고령 친화 산업지원센터 있으면 딱 얼마지 않습니까? 이 리빙랩이나 플랫폼 이런 것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찌된 간에 거기에 설형호 팀장님이 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영호 팀장입니다. 저는 그 세 번째 그 발제해 주신 그 오성현 팀장님의 그 생활문화 공동체에 대한 리빙랩에 대해서 그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전남 사회혁신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쉽게 그 리빙랩 접점에 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기관들하고 그 사이에서 참 어려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부단히 하신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이 주도를 하고 민간과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민간 역량 강화 지원 체제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제 뭐 설립을 하셔가지고 이런 세 부분을 유기적인 운영 체계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한다는 점에 일단 그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시해 주신 걸로 보면은 올해 한 2020년도에 실행하는 목록에 한 27개 정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실행이 잘 돼가지고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단기적으로 일회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오성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속 가능한 뭐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식 같은 것을 모색을 해가지고 민간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하고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좀 접근이라든지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뭐 일단 뭐 제언을 먼저 드리자면은 이제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제 사전에 이제 뭐 주민들이라든지 기관의 수요조사 같은 것도 좀 더 이제 좀 추가를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타 지역이라든지 타 기관에
선행 사례 같은 게 좀 있다라면은 잘된 부분은 좀 벤치마킹이라든지 참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뭐 다양하고 뭐 구체적인 연계 방안 같은 것을 좀 수립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본 게 그 저희 이제 생활문화 공동체 리빙랩 이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이쪽에서 지역 주민하고 이제 뭐 한정 KPS 이제 안에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뭐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예품 같은 것을 이제 출시를 하실 때 아무래도 좀 더 좀 고퀄리티의 뭐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지역에 좀 있는 잉여 자원의 그 스토리 작가라든지 조각 작가 등을 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면은 이제 올해 이제 설립이 되셨는데 혹시 이제 그 생활문화 공동체 리빙랩에 대해서 중장기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면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우리 패널 분들의 어떤 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윤재정 팀장님께서는 그 어떤 그 리빙랩을 구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중에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이냐, 또 그 소프트웨어가 아닌 물리나 바이오 또 뭐 여러 가지 저출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이랄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건 랩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실험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실험실이라고 하면은 대학이나 뭐 연구소나 이런데 그 안에 어떤 폐쇄된 공간이었는데 이것을 어떤 개방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개념이었는데 그것들이 아마 실제적으로 ICT나 IT나 또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이 접근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제하는 그 내용은 알겠지만은 그 원래 그 리빙랩에서 의미를 갖다가 좀 더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더불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이런 것을 그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이게 해결했을 때 우리가 바텀업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문제를 정확하게 참신한 문제들을 갖다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여기 발굴하고 이걸 갖다가 소통하기 위해서 가치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어떤 소통의 방법을 갖다가 좀 있느냐 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사업화가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업체랄지 그 해결하는 사람들이 달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서호철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칭찬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목포대학교에서 추진한 썸썸 프로젝트 실질적으로 코비드 19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런 그 집합해 가지고서 모임 활동을 하신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뭐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그 설형호 팀장님은 실제적으로 생활문화 공동체에서 어떤 리빙랩 이걸 갖다 하는데 전남 사회혁신 플랫폼 쪽에 오성현 팀장님에게 이런 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가 좀 질문을 갖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우리 그 조관현 팀장님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윤재정 팀장님 토론 주제 경청을 했고요.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공학 외에도 인문학이라던가 사회과학 같은 다양한 그런 학문의 영역들이 초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신 거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고요. 그러한 말씀은 좀 유의 깊게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이라던가
좀 내용을 보완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게나마 답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짚어주신 부분은 이제 문제 발굴이라던가 어쨌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시민 외에도 뭐 과학 분야의 전문가라던가 기업 전문가 그런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모이시게 되는데 아마 그러한 영역에 다양한 섹터들의 전문가들이 모이셨을 경우에는 특히나 일반 시민 같은 분들이 이런 의사소통이라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상당한 갭이라던가 괴리가 있으리라고 좀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SOS랩이라던가 다른 리빙랩 사례에서도 익히 보여지는 문제점이긴 한데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기업에 계신 분이랑 좀 미팅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더존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그 회계 프로그램, ER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IT 업체인데 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초기에 더존에서 그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회계사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IT 쪽을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IT 개발자분들이 회계 공부를 하셨는지 조금 헷갈립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른 영역의 다양한 경험이라던가 안목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한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그쪽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밀접하게 그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상호 대등한 그런 관계를 언어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던가 공감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노력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주신 부분은 이제 SOS랩을 통해서 어떠한 솔루션이라던가 서비스 같은 그런 혁신의 결과물들이 도출이 될 텐데 이러한 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좀 질의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SOS랩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기존의 리빙랩에서는 이런 사업화 단계, 상용화 단계를 조금 생략하는 형태의 방법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리빙랩을 어떤 혁신의 실험, 그러한 혁신의 과정으로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사업화라던가 상용화에 있어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낮추는 경향도 있었는데 저희 SOS랩에서는 말씀드린 6개 단계 중에 최종적으로 사업화 단계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이러한 SOS랩 지역별 SOS랩 간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도출된 서비스나 솔루션을 상호 교차 실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범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도 잡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제 도모하는 것도 앞단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SOS를 통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임동섭 그 발표자님도 나오셨는데 상당히 칭찬 좀 주셨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혹시 그 썸썸인 신안 프로젝트를 어려운 가운데 실행을 하셨는데 거기서 혹시 뭐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 어려웠던 점 요것만 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얘기해 주면은 아까는 잘했던 걸 발표를 하셨고 예. 혹시 있으면은요.
네, 그 좌장 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선문답 같은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셨는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런 거죠. 대학은 지금 이제 생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리빙랩을 하면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결국은 그 성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과를 내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의 합이 아마 이렇게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했던 썸썸 프로젝트 사실은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실은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제가 평가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뭐 만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저희도 계속 고민합니다. 지역사회가 내가 생각하는 지역사회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 리빙랩의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저희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응용해보고 저렇게 응용해보고 그래서 그거 정말로 리빙랩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사실은 알아가는 뭐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뭐 있어서 또 그것을 또 극복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뭐 제가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본질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저희 대학이 그 선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식품도 있고 그래서 식품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과정 저희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링크 사업을 시작한 지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원하시는 뭐 답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우리 정보문화지원회 이제 단장님도 계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었으면 하는 뭐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이 많으시겠고요. 우리 오성현 팀장님. 예. 네. 아까 서령호 팀장님이 중장기 추진 전략하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이런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1년 만에 사업을 끝낸다면 아무도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합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이렇게 하여튼 11차례 지금 다음 주도 회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신뢰감이 쌓이니까 내년도 이제 시청에서도 예산도 되고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될 것 같고요. 근데 27개 의제 중에 제대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서만 내놓고 아예 안 움직이는 팀이 있는데 그런 팀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가서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를 이제 기준 삼아 내년에는 정말 신인팀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팀을 골라서 그리고 여기에 저희는 이제 주 목적이 공공기관하고 매칭시켜주는 게 저희가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저희가 사업 초반기다 보니까 공공기관하고 미팅할 때 좀 사례 뭐 좋은 사례가 있거나 협업회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기관 자체에서도 지금까지 뭐 연탄 배달 뭐 사랑의 집 짓기 뭐 이런 것만 했었지 별다른 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애초에 공공기관하고 좀 이런 워크숍이나 미팅을 가져서 서로의 그런 협의점을 찾는 과정을 내년에는 찾고 그리고 의제에 맞춰서 이렇게 서로 이제 처음부터 지원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을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미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한국과총 유튜브 온라인 채널 통해 가지고서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플로아에 있을 때 이렇게 봤는데 아주 잘 시차는 한 20초 정도 되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플로아에는 질문을 아직 안 드렸는데 이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우리 그 발제자 분에게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광주에 거주하시는 그 강윤구 님인데요. 유튜브 상에서 질문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과 에너지 분야 사회 문제 해결을 리빙랩으로 해결된 사례가 광주 전남 지역에 있나요? 있으시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근데 특별하게 지역을 광주 전남 지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누가 한번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광주 전남이 아니다면은 우리 그 조관현 팀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많이 아실 수 있겠는데 조관현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사실 뭐 정확한 지식은 제가 좀 미비해서 좀 원하시는 답변을 충족하지 못할까 우려가 되는데요. 아마 그 에너지 분야를 짚어주신 사유는 광주 전남 쪽에서 에너지 산업이라던가 관련 기업들을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고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광주에도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던가 그런 식의 에너지 지원 사업을 클러스터 형태로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그런 쪽으로 접촉하시면서 나중에 뭐 SS랩이나 이런 식의 지역 리빙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플로아에 많지는 않지만은 몇 분이 계십니다. 혹시 질의나 또는 코멘트 또 조언하실 분 계실까요?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예. 소속을 밝히셔도 좋겠습니다. 예. 예, 저는 목포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승호 산정 교수입니다. 오늘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 세미나에 와서 리빙랩에 대해서 그동안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 차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와서 들으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의문이 좀 들었던 질문 사항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질문을. 첫 번째는 오성현 팀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리빙랩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고 향후에 리빙랩을 운영하는 다른 어떤 그 단체에게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걸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2번째 질문은 조관영 팀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리빙랩을 성공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늘 그 성공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 6가지 저는 외웠습니다. 앞자만 따가지고 조개구실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프로세스대로 하면은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을 했었고 이게 과연 타임 테이블과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게 그 기간을 두고 해야지 정도 되는지 평균적으로 그런 것들을 2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짤막하게 좀 그 오 팀장님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리빙랩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네, 리빙랩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그 실행 그 관계자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거 그리고 하나의 그 목표를 설정하는 데까지 한 3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다른 단체에 리빙랩 할 때 고려할 점은 그렇게 서로의 그런 목표를 모아가는 데까지 힘든데 거기를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박성원 교수님 되게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저 또한 기쁜데요. 일단 사실 말씀하시는 성공의 프로세스,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과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단순히 어떠한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적합한 어느 정도 뭐 통용이 되는 결과물, 서비스를 도출해내는 것이 과연 성공일까? 아니면은 그러한 과정에 참여했었던 분들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그런 혁신의 역량을 갖게 됨으로써 뭐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스마트 시티즌이 되시고 뭐 적극적인 주도적인 시민이 되는 것이 과연 성공일까라는 좀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은 먼저 정립을 하고 나서 뭔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타임테이블을 좀 말씀 주셨는데 확실한 거는 결코 짧은 시간에 성공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 1년, 2년 부족하고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서 이것을 생태계 차원으로, 유기적인 생태계 차원으로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무수한 시간과 무수한 노력과 무수한 그런 자원들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줄이겠습니다만 언제든 따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찾아뵙고 이렇게 의견도 구하고 좀 논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군데 그 세미나 패널 좌장을 많이 맡아봤지만 이렇게 그 위원님들이 시간을 협조해 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1분이라도 더 말씀하려고 해서 제가 시간 컨트롤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오늘 위원님들은 발표자뿐만이 아니라 패널 분들 이렇게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리빙랩 세미나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별로 많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 지역에 겪고 있는 문제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걸 벤치마킹이나 또는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널리 보급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살기 좋은 형태로 가게 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성호 교수님이 질문했던 그 SOS 랩에 대한 그 내용, 어떻게 한다, 이 핸드북 지침서를 한 4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저도 그것을 플로아에서 보면서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발표 자료에서 위협했던 거랄지 이런 것은 그런 지침서를 참조를 하면은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우리 또 그 임동석 교수님은 제가 말한 노자 도덕경 1장을 또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평소에 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상당히 저도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하면서 우리가 본질에 충실을 하면은 절대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출을 노리는 아웃풋을 갖다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실적이 성과 즉 아웃컴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 리빙랩의 이 지속 발전 가능한 어떤 그런
하나의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단순하게 건수 위주의 산출로만 했다가는 실질적으로 소중한 정부 지원금이 있었다면은 국민의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갖다가 잘 주시하시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에 우리가 이 SOS 랩에서도 광주 전남은 또 1차 연도에서는 선정이 안 됐었죠. 그래서 또 다행히 또 전남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2차 연도에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8개 권역 실시하는데 우리 전남 지역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말로 잘 이렇게 지역을 리빙랩을 인도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이 세미나가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또 계속된다면은 좀 더 발전하는 또 내용적으로나 성과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발제를 해주신 세 분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토론에 참여해주신 윤재정 팀장님 이하 세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플로아에서 이게 또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폐회를 해도 됩니까? 자, 오늘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